바이낸스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기이하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한데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XRP 30일 유동성 지수가 0.097까지 추락했습니다. 전문 분석가들은 이것을 폭락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수는 3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서 유동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호가창이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작은 금액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거래 회전율까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호가창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기관들은 지금 XRP 현물 ETF를 통해 수천만 개씩의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카다리 캐피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기관들이 각각 2억 개에 가까운 XRP를 보유하고 있죠. 특히 이번 3월 초에만 1,300만 개 이상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고 유출은 고작 2,000개 수준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유입 대비 유출이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들어온 물량은 거의 시장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중에 있던 물량들은 기관들의 ETF 금고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거래소의 호가창은 점점 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금고가 잠겨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물량이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규모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거대한 자본, 즉 세력들이 마음을 먹고 소량의 매수세만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가격은 순식간에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 같은 사건을 이용을 해 공포 심리를 자극한다면 적은 매도량으로도 가격을 급락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유동성 저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어 시장으로 밀어내고 기관들이 가격 결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구글 AI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과정의 확률이 약 85%에서 90%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세력에게 물량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 구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유동성이 말라붙은 지금이야말로 폭발적인 변동성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고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최근 블랙록의 지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비트코인을 200개 이상, 이더리움을 3,000개 이상, 수천억 규모의 매집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저점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블랙록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즉 현재의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털, 프랭클린 템플턴 이와 같은 기관들은 각각 2억 개에 가까운 XRP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며 시장 바닥을 다지는 동안 다른 기관들은 조용히 XRP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XRP 생태계의 거대 고래 에버노스입니다. 에버노스는 XRP 최대 준비금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양의 XRP를 매집해왔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0월 3억 8천만 개 확보, 2025년 11월 4억 7천만 개 확보.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현재 에버노스의 매입 평균 단가는 약 2.54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이 1달러대인 것을 감안하면 수천억 원의 평가 손실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매집을 멈추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제 나스닥 상장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더리움에는 비트마인이 있듯이 이제 XRP에도 준비금 기업이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를 한 자본으로 시장에 나오는 XRP를 계속 매입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즉, XRP 적용 준비금 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도 에버노스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XRP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기금, 국민연금, 보수적 기관 투자자들, 이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시중에 있던 XRP는 준비금 기업 금고에 잠기게 되고 시장 공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관 수요는 계속 증가하겠죠. 즉,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XRP 공급 쇼크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이미 조용히 시작이 된 상태이죠.
마지막으로 XRP 차트를 보시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려 5개월 연속 하락이죠. XRP 역사에서 2020년 이후 3개월 이상 연속 하락, 이후에는 항상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록을 깨고 5개월 동안 가격이 눌려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세력들의 인내심 테스트일까요? 기관들의 99% 순유입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눌림 매집 구간의 특징이죠. 거대한 자본은 가격을 올리면서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눌러서 개인들이 겁에 질려 던지는 물량들을 조용히 받아먹죠. 5개월이라는 시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프링은 많이 눌릴수록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지금 5개월 동안 압축된 에너지가 터져나올 때 그 폭발력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지루한 하락은 어쩌면 대반등을 위한 마지막 용수철 압축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은 가장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구독자님들이 가진 마지막 XRP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딱 하나. 구독자님들이 가진 이 물량 절대 쉽게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XRP는 현재 한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3월에 있을 대규모 락업 해제 이슈인데요. 이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를 받은 대가로 준 물량들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락업이 해제됐던 이 5억 개의 XRP 물량 중에 2억 개의 XRP 물량이 다시 재잠금이 됐다는 거예요. 즉 시장의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XRP 얼마만큼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느냐, 이것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가 다시 매도되냐, 이겁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이 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를 매도하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 소화가 된 후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개의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는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